저는 87년 정면현생으로 지금 중국 산동성에서 중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앞으로 동서의학, 대체의학이 통합의학으로 발전할 것이고 또 육체와 정신을 다 아우르는 전인의학 체계로 후에는 발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의학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또 저희는 어떤 안목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. 또 지금 중국 대륙에서는 한국인들이 중의대에서 중국 각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근래에는 실제로 중국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나는 뭐 중1이라고 해갖고 어딘가 내가 중학교 2학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. 중국에서 의학을 지금 공부를 해갖고 우리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불만이 태산 같습니다. 어떤 불만이냐? 한국에서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안 준다 이 말이죠. 왜 그러냐? 이거는 한국에 불만할 일이 아닙니다. 한국에서는 이거 자격증을 따는 게 엄청나게 지금 이게 경쟁이 심하고 질량이 높게끔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의학인은 학위를 받으려면 굉장히 쉬워요. 질량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. 쉽고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질량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중국에 가서 의학에 있는 그 자격증을 따려면 한국보다 굉장히 쉽습니다. 맞죠? 네. 그러면 이거를 한국에서 허용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? 한국의 학생 텅텅 빕니다. 전부 다 중국 가서 다 따와 봅니다. 그럼 한국은 뭐예요? 지금 오래된 겁니다. 이거는 질서입니다. 한국에는 질량 있는 사람을 원하게 돼 있고 거기에다 자격증을 주기 시작을 한다. 질량이 만일에 내가 실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한 사람은 이 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끈기가 모자란다면 실력이 있어도 못 따는 게 그게 오늘 한국에 있는 이 자격증입니다. 의술의 기술만 있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 끈기 또한 그걸 갖추어야 된다. 요런 데서 지금 뭔가 개입 차이를 지금 좁히지를 못해서 탓하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미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? 우리 한국보다 끈기가 더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자격증을 받습니다. 이때까지 노력해 놓은 사회에서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. 이런 거죠. 그래서 절대 탓하면 안 되는 것이다. 탓해도 되는데 내가 크지 못한다.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가서 의학을 배우는 것은 자격증을 받으려고 의학을 학문을 했는지 나는 실력을 갖추려고 의학 공부를 했는지 요걸 나를 잘 날 다시 되돌아보라. 나는 실력을 갖추려고 의학 공부를 했다면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.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의학 공부를 했다면 그는 중국 자격증을 딴 것이지 한국에서 아직까지 실력 발휘할 때는 안 됐다 이 말이죠.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요걸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를 지금 먼저 나를 질문해야 됩니다. 그러면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데 진출을 하려고 할 것이고 누구 인연을 잘 만나려고 할 것이고 그럼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뭔가를 영업을 하고 차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을 것이고 실력을 갖추려고 했다면 영업에가 돈 벌려고 한 게 아닐 것입니다. 세상을 바르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이 연장을 갖추는 내가 방편으로 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것이다. 의술을 가지는 것은 어떤 환경을 접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겁니다.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른 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너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두 번 다시 더 못 올라간다.
그래서 우리가 의술의 자격을 갖추어서 또 우리가 면회를 따가지고 직접 이 사회에 등장을 하게 되면 나라가 보호해주고 당신한테 환자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해준다. 이 보장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? 내가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안 해도 공부 재료가 요 앞에 다 온다. 자격증 갖출 때까지는 아직까지 기초 공부밖에 안 한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자격증을 갖추갖고 사람이 직접 내한테 몸을 맡기고 온다라는 것은 현장에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. 이 사람을 해부도 할 수 있고, 이 사람의 성격도 따져볼 수도 있고, 내한테 이 직접 손님으로 왔다면, 이 사람이 어려워서 왔다면, 어려움의 이 환경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. 어려움이 올 때까지 이 환경이 있다 이거죠. 이 환경을 연구할 수 있는, 이는 실전적인 연구소를 마련해 준 겁니다. 그런데 이게 내 의술을 기초를 가지고 이걸 나사주면서 잘난 척을 하고 돈이나 받아먹고 이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면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면 내한테 어려움이 옵니다. 다시 내놔버리는 거예요. 하나의 병원을 차렸더라면 몇 년은 잘 나가죠. 사람을 보내주니까. 공부하라고 보내준 거예요. 더 큰 실력을 갖추고 이 사람이 왜 아파오는가? 사람은 왜 아프게 이렇게 이런 곳을 아파서 이렇게 어려워지는가? 이런 거를 이 인상 실험을 하며 공부를 하라고 보내주는 건데 공부는 안 하고 아주 잘 나사준다. 그러고 있으면 시간이 10년, 15년 시간이 될 때까지 큰 놈을 만들려면 시간을 더 주고 작은 놈을 만들려면 3년밖에 안 주고 요런 시간 안에 그 공부를 못 했다면 너를 싹 내려앉혀갖고 이 어떤 식으로든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이 한의원을 거둬야 되는 수가 있다든지 이상하게 해갖고 나를 이렇게 다시 공부하라고 땅에 내려앉혔습니다. 약사 자격증이 있다고 전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. 자연에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손님도 보내주고 환자들을 니한테 직접 보내주는 것이다. 환자가 온다면 그 사람의 시간과 이때까지 고통을 가졌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올진데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버릇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병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걸 연구하라고 지금 이 도구들이 오는 거예요. 이게 백성들이 아주 힘들게 이렇게 가면 내가 현장에 지금 이 연구 도구로 당신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이 지금 희생을 했다라는 소리. 근데 내 가족이 잘 먹고 살고 좀 나사줬다고 떵떵하게 살고 자영 타고 다니고 어디 다니면 기마이나 쓰고 잘한다 이놈들. 조금 시간 지나면 니도 땅바닥에 내려갈 준비를 해야 돼. 공부를 하라는데 공부는 안 하고 어시되기만 했으니 한 대 맞지. 정확하게 사자가 와가지고 너를 해코지해서 땅바닥에 내려앉혔습니다. 사기꾼을 우리는 사기꾼인 줄 착각을 하지 마라. 하느님의 사자입니다. 실력이 안 되는 자가 거들먹거리고 욕심을 내는 자한테 정확하게 사자를 보내서 사기를 쳐서 너는 땅바닥에 내려앉게 만든다 이 말이죠. 네가 잘못 보관하는 그런 건부치가 있으면 정확하게 도둑이라는 사자를 보내서 거기에 손을 딱 여가 가져가고 그게 그거 있는지 지가 어디 알아서 영적인 힘이에요. 아무리 꽁꽁 숨가라도 그걸 찾을 수 있는 영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. 이 사자가 아닌 놈이 들어가면 뭘 하나 찾으려고 오만 걸 다 디비가 헤쳐나요. 이게 일만 덜 사자, 허가 없는 사자예요. 허가 있는 사자는 물건 안 뒤집니다. 딱 들어가갖고 딱 살펴갖고 저거 딱 끓여 갖고입니다. 이게 실력받은 사자예요. 이 사람은 잡히지도 않아.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회를 너무 내 잘못은 모르고 남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.
너가 자격이 없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꾼을 보낸. 그래서 제자리 내려앉혀놓기도 하고, 하나님이 내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야 돼. 너한테 힘이 되도록 그 인연을 보내서 너를 끌어올린다. 요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. 우리는 제자인의 신을 바르게 알아야 돼. 조상신이 무엇을 하는가?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? 천상의 이 신들이, 이 의로운 신은 무엇을 하는가? 이런 것들을, 조상신들이 집착신은 무엇을 하는가? 이 신을 바르게 공부를 해가지고 신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홍익인간들입니다. 신한테 끄달려서도 안 되고, 신들과 조화롭게 우리가 잘 힘을 같이 영위해가지고 이 인류를 다스려내야 될 홍익인간들이에요. 무릎 꿇고 신한테 매달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약할 때 하는 것이고, 지금 우리는 다 성장을 한 홍익인간들이. 인자는 무릎 꿇는 거 없어. 네가 무릎 꿇고 있으면 너를 두드릴 텐데 때려서 더 어렵게 해서 너는 공부를 시킨다 이 말이지. 인자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. 홍익인간들은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는다. 내가 모지려면 나를 갖춘다.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나를 갖추는 이러한 공부를 해야지. 비굴하게 무릎 꿇는 자는 홍익인간이 될 자격이 없어. 하늘에 천기를 받을 자격이 없고, 천상의 신장들이 와서 너희들을 보살필 수 있는 힘이 돼줄 수 있는 자격이 없다. 여기 홍익인간입니다. 하고 우리가 지금 의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최고 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큰 방편을 이 공부를 해서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. 사람이 오면 그 안에서 모지라는 공부를 더 채워야, 그래야 도인이 되고 박사가 되는 거예요. 내가 의술 자격증이 없어도 내가 이 세상에 바르게 접근을 하면서 산다면, 내가 나사줄 사람은 내한테 인연으로 다 오고, 그걸 나사줘도 하나도 티를 끌지 않고 나는 얼마든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사회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치는 것 같지만, 내가 바르게 사는 데는 그 법이 이까지 안 옵니다. 내가 살아나가는 게 법이야. 법은 항상 30% 운영하고 70%는 구멍을 놔둔 게 법이다. 법은 정확하게 성취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. 왜? 후천시대가 안 왔기 때문에. 모순을 전부 다 일으켜서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드는 게 법이다. 이때까지는 모순 속에 법이 나왔지만 이제는 정법시대다. 정확한 법이 나와서 인간들이 살아나가는데 이 진로를 이끌어갈 것이다. 이것이 정법시대.